ES300H F스포츠를 제가 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차가 7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, 이제 그 부분이 매우 궁금했습니다. 사실 익스테리어보다는 좀 더 인테리어에서 만족감이 가장 궁금했는데, 제가 ES300H를 마지막으로 탄 거는 2019년이었습니다. 근데 당시 많은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이 저한테 ES300H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감히 조금 추천하기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인테리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서 이제 불편함이었어요. 특히 저는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다이얼 버튼들을 주행하면서 조작할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. 이제 예를 들어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시 탐색을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주행 중에는 조작 버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멈춰 세워서 다시 이걸 조작하고 출발하다가 옆차와 바닥을 박을 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있었는데,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선을 비롯해가지고 이 차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 600km를 지금 서울에서 속초를 왕복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솔직히 인테리어야 이제 개인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고, 저 역시 이 ES300H 인테리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의 결정적인 단점 또한 인테리어와 옵션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 스피커가 좀 불만족스럽더라고요. 약간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와 거의 비슷하다.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오면서 사용한 안드로이드, 그러니까 무선 기능이 안드로이드 오토예요. 근데 ES300H는 애플 카플레이에서 좀 더 음향을 잘 살려준다고 하는데, 안드로이드 오토를 같은 세팅값으로 했을 때 하만 카돈이 들려주는 거와 이 마크 레빈슨이 들려주는 음향 차이는, 음질의 차이는 이제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. 굳이 마크 레빈슨 스피커의 그런 마크 레빈슨 스피커가 가장 잘하는 영역대를 찾는다고 하면 고음향 영역대의 그런 노래들을 이제 가장 잘 소화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중저음의 발라드보다는 뭐 아이유와 뭐 코요테 그리고 양파와 같은 뭐 고음 영역을 넘나드는 가수들의 그런 음향을 이 마크 레빈슨 스피커가 가장 잘 소화해 준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유선으로 해야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점을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플라스틱 소재들이 이 차의 7천만 원이라는 그런 고급감을 살리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. 뭐 전체적으로 가죽을 사용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 가죽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이제 강한데요. 이런 곳곳에 있는 특히 요 도어 이제 여닫이 버튼이나 그리고 공조 기능에 있는 버튼들이 소재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게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나 이제 BMW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렇게 이제 소재 자체의 느낌이 결코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. 근데 우선 주행에 앞서서 연비를 보여드리면 이제 14.9가 나왔는데, 제가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한 7시 10분까지 220km를 대부분 스포츠 모드로 달렸습니다. 그때 연비가 이제 14.9가 나왔고, 이제 공조 기능 같은 경우는 23.5도로 해서 뭐 바람 세기는 약 2단계로 이제 주행을 했습니다. 뭐 요 정도 연비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좀 더 노멀 모드나 혹은 도심에서 주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연비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중저속에서 이런 승차감과 정숙성만큼은 이 렉서스 ES300H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벤츠 E300이나 BMW 530이도 아직까지 이 정도의 그 정숙성을 중저속에서 이제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요. 제가 많은 하이브리드 차를 리뷰를 하면서 그 기준점을 ES300H로 삼는 것도 이 차가 그만큼 기술력에 절정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지금은 진부령의 해발 500m 구간을 이제 통과를 이제 하고 있는데, 야, 이제 역시 이런 200마력이 넘는 차답게 뭔가 그 오르막길에서도 가속에서 불편함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일전에 이 같은 구간을 아우디 이제 S7, 와, 미끄럽다, 길. 요 길이 좀 미끄럽지 않다고 하면 이 구간을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가지고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 차의 이제 코너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. 방금 이렇게 약간 좀 슬립이 날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도 요 차가 이제 싹 잡아주면서 돌아가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. 근데 물론 요런 데서
오히려 무리했다가는 이제 크게 좀 다칠 수가 있죠. 전체적으로 지금 진부령 정상에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야, 내 차가 이 차가 어떤 힘이 후달리거나 부족하거나 아쉽다 이제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. F스포츠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를 저는 코너링으로 들었습니다. 저희 부산 사장님께서도 이제 이 차의 코너링을 아주 극찬하셨고 저보러 150으로 한번 넣어보라고 이제 하셨는데 사실 거기까지 조금 제가 이제 부담이 되고요. 이렇게 제가 한 60km로 이제 진부령 고개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거동이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일상적인 뭐 그랜저나 K8처럼 전형적인 전륜구동 세단을 가지고 이런 코너링을 60, 70으로 돌면 약간 좀 불안정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 이제 후륜구동만큼은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올려가지고 코너링을 한번 공략해볼까 이런 그 자신감이 좀 붙긴 붙네요. 그러니까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의 그 중간 정도의 이제 느낌이라고는 할까? 지금 제가 60으로 계속 코너링을 돌고 있는데 야, 지금 이 노면 상태가 그 눈 때문에 좀 약간의 얼음 때문에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 좀 날이 노면 상태가 좋다면 요거보다 좀 속도를 내서 80km 정도로 코너링을 이제 공략하는 것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와, 요 정도는 좀 괜찮다. 와, 이거는 전륜구동과, 그러니까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의 중간 느낌이에요. 후륜구동도 아니고 사륜구동도 아닌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에서 반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합니다. 제가 지금 다 활성화 시켜둔 상태에서 코너를 가는데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차선을 좀 읽어주지 못하고 왼쪽으로 쑥 나가려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점선도 참 잘 읽지 못하는 편이고 약간 지금처럼 노면에 흙에 좀 덮여있는 그런 노선 자체를 참 잘 읽어주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차의 반자율주행의 기능을 마냥 믿고 활용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이제 큰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도 지금도 계속 이제 왼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차를 2박 3일 동안 이제 타면서 느낀 점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어떻게 보면 리뷰 자체가 좀 밋밋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이 차는 어떤 확 튀는 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얌전한 이제 그 부드러운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차인 것 같아요. 아무리 이제 F 스포츠라고 해도 렉서스는 렉서스다.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제가 이 차를 이제 추천하는 분들은 그냥 렉서스 ES300H 정숙함을 좋아하면서 약간 때로는 스피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. 이 차가 조금 맞지 않으실 분들은 약간 벤츠의 그런 화려함,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 이제 화려함을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좀 아쉽게 좀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. 이제 혹시 제가 이제 그 BMW 530e와 아우디 A6와 이제 비교 영상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이 영상이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영상도 올라오면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민준이었습니다.